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다가 다시 30일 연장을 하겠다라는 등 시장이 여러가지로 혼란을 야기하면서 나스닥은 0.84%, 그리고 S&P 500은 0.76%로 마감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애플은 3.39%, 테슬라는 5.17%, 그리고 엔비디아는 2.84% 하락하는 등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하였습니다. 지수 하락에 있어서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인 만큼 먼저 하루 사이에 관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으로 테슬라가 어떠한 추가적인 악재로 관세 문제가 일부분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회복하지 않고 여전히 마이너스 5%로 마감하는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추가로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테슬라의 Full Self Driving의 미래 매출액 프로젝션 또한 제가 공유드릴 예정이오니 차근차근 잘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실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으로는 25%의 관세를, 중국을 상으로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전쟁은 시작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단 하루 만에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으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캐나다 측에서 1.3빌리언 달러의 돈을 사용해서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경계를 강화하여 펜타닐을 막겠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으로 관세 매기는 것을 30일 동안 멈추겠다라고 하였고, 중국을 상으로는 계획대로 관세를 추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헤드라인만 보면은 트럼프가 캐나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낸 것은 미국 내 지지도이지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뭔가 추가로 얻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사에서도 캐나다는 1.3빌리언 달러의 돈을 들여서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선 감시를 강화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기사는 여기 이렇게 2014년 12월 17일 적힌 것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매기기 전부터 이러한 계획을 사전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총리인 트리도와 통화를 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글을 보시면은 캐나다가 1.3빌리언 달러의 돈을 써서 경계선을 강화한다라고 하였고, 펜타닐의 도입을 막는데 일조를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정작 이러한 부분들은 관세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하겠다라고 한 정책으로 마치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해서 한 것처럼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망고 제 생각입니다만,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무려 61%의 헤비오일을 수입하고 있는데, 캐나다와 같은 엄청난 동맹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모순적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유를 가솔린이나 중유, 그리고 항공유로 정제하는 미국의 정제수 대부분은 헤비오일을 처리하는 데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캐나다 오일이 없으면은 사실 대체제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만약 그렇게 하면은 유가 폭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말한 것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의 쇼였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얻을 것이 완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으로 관세를 30일 동안 미루겠다라고 하였지만, 유가 상승에 의한 역효과가 두려워서 미뤘다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고요. 실제로 트럼프는 2월 4일 캐나다산에 자동차와 목재, 그리고 농산물들이 필요 없다라고까지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유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이 지난다 하더라도 특히나 캐나다산 원유를 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세라는 이슈로 많이 하락한 캐나다 원유 기업들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워 담을까 생각 중이고요. 관세라는 쇼 덕분에 6%의 배당까지도 주게 되는 기업도 있는데, 자세한 계획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텔레그램에서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대부분의 공장이 사실 미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로부터 가장 피해를 적게 받는 기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5%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으로 관세는 일종의 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고요. 설사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자동차는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어지며, 관세 보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기가 베를린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하면은 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관세 전쟁은 테슬라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우려사항은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에서의 25년 1월 테슬라의 등록률이 22년 8월 이후로 이렇게 최하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25년 1월 테슬라 자동차의 가입 숫자는 1141개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무려 63%가 하락했고요.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는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41%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또한 테슬라의 등록률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적신호가 떴는데요. 24년 4분기를 기준으로 테슬라의 모델 Y와 모델 3의 등록률은 확실히 지난해 동분기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사이버 트럭이 9,000대 정도가 팔리면서 전체적인 부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테슬라의 24년 등록 대수는 24년 4분기를 기준으로 23년 4분기 대비해서 비교하면 등록 대수가 8% 정도 줄어드는 등 캘리포니아에서의 입지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관세 부과가 미뤄지면서 테슬라 또한 회복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로 장을 마감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바이 앤 홀드를 하고 오히려 이러한 이슈를 기회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장기적인 청사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Full Self Driving 매출액 프로젝션인데요. Full Self Driving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가 Ride Sharing Revenue이고 두 번째는 Robotaxi Revenue이며 세 번째가 Full Self Driving의 Subscription Revenue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ull Self Driving Subscription Revenue의 경우는 이미 테슬라 기존 자동차 차주리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로 이미 여기에 이렇게 23년과 24년에 걸쳐서 약간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어닝콜에서도 공개가 되었다시피 25년 6월을 시작으로 텍사스 어스틴에서 Unsupervised FSD를 시작하겠다라고 하였고 이러한 부분과 함께 월가에서는 Full Self Driving과 로보택시 분야에서 약 2.2 빌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서 2030년쯤에는 79 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일론 머스크가 26년은 에픽할 것이고 27년과 28년은 엄청나게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업이든 단점이 없는 기업은 없다라고 봅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이번에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장 점유율에 타격을 입고 이게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액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테슬라는 25년에 저가형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며 이제는 풀 셀프 드라이빙의 상용화 또한 트럼프 정부의 아래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단점들이 주가에게 있어서 변동성을 주긴 하겠지만 단점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장기적인 장점들은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있는 갭을 채우지 않는다면 결국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조정은 오히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가 저렴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언제부터가 저렴한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여기 이렇게 캘리포니아 문제에 있다는 분석글에서 상세하게 적어 놓았고요. 바이앤 홀딩을 하면서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한다면 원래 평단가를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수량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제가 하루에 2번씩 데일리 그리고 midnight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밤에 또 제가 midnight 업데이트를 공유드릴 예정이니 꾸준히 숙제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길 희망하신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